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년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혹시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사용하시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고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없으면 잠이 안 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스마트폰 중독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함께 해보고 어떤 습관들이 위험 신호인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전문가처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를 시작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오래 사용하는 걸 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밥 먹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공부하거나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스마트폰 생각이 계속 난다면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뇌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더 많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기에 자가 진단하고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자가 진단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종이와 펜 준비됐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가 진단을 시작할게요. 아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한다.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하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스마트폰을 한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느라 수면 시간이 줄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때가 많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면 짜증이 난다. 이 질문 중 예가 5개 이상이라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가 7개 이상이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마트폰 중독이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습관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마치 도박 중독이나 약물 중독처럼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잠시만 못 봐도 불안하고 손이 허전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에 의존하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기억력 저하, 충동 조절 장애, 우울증 위험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 사용 습관을 정확히 알고 필요하면 꼭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지만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스크린 타임 기능을 활용해서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투리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채워보세요. 예를 들어 책 읽기, 산책, 운동 같은 아날로그 활동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 생각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수면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응원해주세요. 서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챌린지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쉽게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천이지만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목적 없이 스크롤만 내리는 사용은 지양하고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정보만 얻고 빠르게 끄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알림을 최소화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앱 알림은 꺼두고 꼭 필요한 알림만 남겨두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주의 분산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하나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필요한 앱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영어 단어 앱으로 공부하기처럼 말이죠.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필요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취미를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캘리그래피, 악기 연주, 요리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스마트폰 대신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좋아요. 디지털 세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 스마트폰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인이 되어야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스마트폰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무엇인지, 자가진단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독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인 만큼 현명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해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마다 습관을 조정해주세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자가진단 방법, 예방 방법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쓸 수 있을지 구체적인 꿀팁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꿀팁, 디지털 골든타임 만들기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 23시간은 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그 시간에는 숙제도 하고 책도 읽고 가족이랑 얘기도 하면서 뇌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꿀팁, 앱 정리하기입니다. 필요 없는 게임이나 앱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정말 필요한 앱만 남기세요. 이렇게 하면 폰을 열었을 때 쓸데없이 유혹받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꿀팁, 알림 끄기입니다. 띵동 소리에 폰을 열다 보면 시간 순삭. 중요한 알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꺼버리는 게 집중력 유지의 최고입니다. 이 세 가지 꿀팁 진짜 꼭 실천해보세요. 조금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스크린타임 기록 보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하루 동안 내가 얼마 동안 어떤 앱을 썼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스크린타임을 매일 체크하면서 오늘은 몇 시간 썼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하루 5시간 이상이라면 위험 신호. 목표를 세워서 내일부터는 4시간, 그 다음은 3시간 이렇게 줄여보세요. 그리고 기록을 볼 때 단순히 아 맞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어떤 앱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는지 확인하세요. 게임, 유튜브, 인스타? 가장 많이 쓴 앱을 줄이는 게 중독 탈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기 기록을 관리하는 습관은 나중에 공부나 꿈을 이룰 때도 엄청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는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운동. 축구, 농구, 탁구, 달리기 다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훨씬 좋아져요. 두 번째, 취미 만들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배우기, 간단한 요리까지.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재미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세 번째, 자연에서 놀기. 공원 가서 뛰어놀고 바람도 맞고 나무도 보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확 줄여준다는 과학적 연구도 있어요. 네 번째, 친구랑 직접 놀기. 스마트폰 없이 얼굴 보면서 놀면 웃음이 더 터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진짜 친구와의 추억은 폰 안에 없는 거 알죠? 이런 활동들을 하루 한 개씩만 해봐도 스마트폰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을 줄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기 보상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만 스마트폰 썼다 하면 좋아하는 간식 먹기, 만화책 한 권 사기, 게임 10분 추가하기. 이런 작은 보상을 스스로 주세요. 보상을 받으면 뇌가 아, 스마트폰 줄이는 게 좋은 일이구나 하고 학습하게 돼요. 또 가족에게도 오늘은 1시간만 폰 썼어 자랑하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칭찬과 보상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이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도 재미있게 도전해보세요.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를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중간에 다시 폰에 빠질까봐 걱정되나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한 번 폰을 오래 썼다고 해서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고 괜찮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생각하세요.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줄이기도 100% 완벽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일 1%씩만 좋아져도 1년 후엔 37배나 성장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조그만 성공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계속 도전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왜 스마트폰을 줄이고 싶은지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서, 시력이 더 나빠지는 걸 막고 싶어서, 가족이랑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서, 새로운 꿈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면 힘들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눈에 보이게 적어두세요. 다이어리나 책상 앞에 써놓으면 매일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작은 메모 하나가 여러분의 결심을 훨씬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왜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말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정리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스마트폰 사용시간 정하기, 앱 정리하고 알림 끄기, 하루에 한 번은 스마트폰 없이 놀기, 스크린타임 기록 확인하기, 작은 성공에 보상 주기, 목표를 세우고 매일 확인하기. 이 6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와 건강, 그리고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봐요. 오늘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